안녕하세요, 미상입니다. 오늘은 맨사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맨사에 대해서 일부 안 좋게 오해하시거나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셔서 또 맨사 코리아 가입과 가입 이후의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도 말씀을 드려보게 됐습니다. 예전 맨사 회원분들이나 해서 아시는 분들도 좀 있겠지만 전 예전에 맨사 코리아 텍스트 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몇 년 동안 임원 활동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맨사와 관련된 얘기나 예전 사정들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임원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 몇 년 동안 맨사 활동을 안 했었고 지금도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맨사 코리아는 누가 IQ가 높다고 해서 가입을 권유하는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은 맨사 코리아 창립 이래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창립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는 사실로 맨사 코리아에 가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해외 다른 국가 맨사 회원이 한국 맨사로 트랜스퍼를 신청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맨사 코리아에서 직접 시행하는 테스트에 응시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입회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뒤에 회원으로 가입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테스트를 통과한 결과지를 받아본 것을 가입 권유를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냥 테스트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응시자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발급되는 서류일 뿐입니다. 테스트는 어디까지나 본인이 직접 테스트 비용을 내고 신청해서 본 것이고 그 테스트 결과지를 받았다는 것과 맨사 코리아에서 먼저 가입 권유를 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맨사 코리아는 한국에서 어떠한 교육 사업도 상업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고 연관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맨사 학원, 맨사 유치원 등 맨사 이름을 쓰는 외부 단체가 있다고 해도 모두 맨사 코리아와 무관한 곳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맨사 코리아 내부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맨사 코리아에서 보수를 받고 일하는 건 사무직원인 간사님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모든 맨사 임원들은 회원들 중에서 선출되거나 선임된 무급 봉사직입니다. 그리고 임원이라고 일반 회원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맨사는 회장이든 신입 회원이든 모든 회원들이 동등한 관계이고 맨사 임원은 그냥 그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저도 임원 활동을 할 때 항상 그런 생각으로 일을 했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맨사 임원 활동을 하면 그렇게 수익이 생기거나 다른 어떤 혜택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동을 하면서 자기 돈을 많든 적든 쓰게 됩니다.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금전적인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도대체 맨사 임원을 왜 하느냐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임원을 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맨사 테스트 응시료나 가입비 회비가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맨사 코리아가 돈을 많이 버는 곳이라고 무슨 영리 집단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려서 맨사 코리아는 비영리 단체이고 만약 수익 사업을 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모든 임원들이 무보수로 일하는 것처럼 그게 특정한 누군가의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구조이고요. 테스트 시행 비용, 사무실 유지비, 회원들의 행사 지원금, 회지 발행 비용 등 단체의 기본 운영비만 해도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원이 아닌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맨사 코리아 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임원들을 포함해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자기 돈과 시간을 들이면서 봉사하며 일하기 때문에 그나마 단체가 유지되고 굴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원을 했다고도 말씀을 드렸으니 제가 맨사 임원 활동을 하면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회원들의 다양성을 생각해서 가급적 다양한 성격의 행사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려 노력했었는데요. 특히
사회공헌 성격의 사업에 좀 신경을 많이 쓴 편이었습니다. 사회공헌 사업은 잘 시행만 하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단체 내부적으로도 참가하는 회원분들의 친목 향상이나 다양한 경험 기회 제공 등 회원들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단체의 홍보나 이미지 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공헌 사업들을 기획하고 시행했었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자원봉사 단체 참가나 연탄봉사 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세부 계획까지 세워서 추진하고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관리했었고요. 동절기에 헌혈을 하고 헌혈증을 기부하는 헌혈 이벤트도 제안을 해서 몇 년 동안 하기도 했었습니다. 소아암 환자 등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연계되는 자선 플리마켓, 자선 파티 같은 행사들도 시행했었고요. 바꿔 말하자면 멘사코리아에서 그런 행사들도 시행이 됐었고 또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많이 했었는데요. 보드게임을 잘 몰라도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보드게임 대회 같은 내부적인 행사들도 기획해서 시행했었고요. 오랫동안 중지 상태였던 멘사 부티크 판매도 당시 부티크 위원장님, 간사님과 함께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서 재개했었습니다. 매년 한두 번씩 신청을 받고 주문 제작해서 판매하는 야구 점퍼 같은 특별 부티크 판매나 평생회원 인증패 같은 것도 기획해서 시행했었고요. 지금 입고 있는 점퍼가 그때 만든 그 점퍼고요. 이 인증패가 그때 만든 평생회원 인증패입니다. A형, B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입니다. 역시 디자인은 제가 못해서 당시 기획위원장님, 재정이사님에게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작은 사무실로 옮기긴 했지만 가장 일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테스트와 OT를 시행할 수 있는 넓은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했을 텐데요. 조건을 만족하는 사무실을 몇 달 동안 직접 찾는데도 많이 고생했었지만 그 이후에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사무실 공간 설계와 배치, 그리고 인테리어 작업들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모두 공구와 재료를 사서 직접 다 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멘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 업체를 통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회원들의 재능 기부나 봉사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사무실 이전 당시에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은 당시 간사님과 개발이사님께 부탁드려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도 싶습니다. 또 당시 홍보위원장님과 함께 멘사코리아를 설명하는 이런 서책자를 만들기도 하고 회원들의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서 탁상 달력도 제작해서 연말에 모든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사업을 기획해서 시행하게 됐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제도들의 아쉬웠던 부분의 개선이나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했었고 자잘한 일들도 정말 많이 처리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하면서 실수도 있었을 테고 모든 일을 다 잘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다시 생각해도 참 열심히 했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같습니다. 현재 임원분들은 그런 저보다 더 열심히 잘해주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다음은 멘사 회원들이 할 수 있는 활동,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시그와 4대 행사가 있습니다. 시그는 멘사 회원들로 구성된 일종의 공인된 동호회 같은 건데요. 회원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드는 시그에 가입해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고요. 사람을 모으고 조건을 갖춰서 새로운 시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4대 행사는 매년 기획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시행하는 봄 소풍, 여름 목고지, 가을 체육대회, 겨울 연말 파티 행사들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여름과 겨울 행사가 좀 비중이 큰 편이긴 합니다. 그 밖에 1년에 한 번 총회를 하고요. 중간에 멘사 회원들의 방송 참여 이벤트나 단체 봉사활동, 교육이나 강연 등 회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격의 행사들도 종종 시행됩니다. 또 멘사 회원이 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회원들만 살 수 있는 기념품, 부티크를 살 수 있는데요. 부티크는 꼭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총회나
4대 행사 등의 행사에 참여하면 참가자들에게 기념품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또 출판위원회 주관으로 1년에 6번 회지가 발행되어 회지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국제면사 회원들과의 교류의 기회 등 여러 가지 혜택과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또 앞으로 새로운 혜택이나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요. 본인이 직접 그런 기회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은 부분들에 대해선 어느 정도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테스트라든지 기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또 최근 몇 년간의 일은 제가 잘은 모르기도 해서 만약 맨사 관련 질문을 하신다고 해도 답변 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테스트 시행 정보 등 알고 싶으신 내용, 필요한 정보는 맨사코리아 홈페이지 같은 것을 통해서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맨사코리아라는 단체는 발전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대단히 큰 곳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 맨사 활동을 잘 못한다고 해도 저도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많은 좋은 분들이 맨사코리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단체가 더 좋은 곳이 되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